백종원의 요리비책, 장사 권프로 아무리 봐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채널들 보면서 장사 공부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럭장사 사관학교 배감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장사 채널들 많이 보시죠? 이런 채널들 보면서 나는 왜 장사가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썸네일에 이렇게 올렸던 채널들은 정말 좋은 채널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될 그런 채널들이고, 얼마 전까지 했던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방송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냥 장사를 하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철학과 마인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였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적용을 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트럭 장사를 하기 전에 10년 동안 제가 강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과일 가게에서 저는 팀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팀장이 되면 일단 점주들은 가게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외부에서 그냥 자기 볼일 보고 팀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과일 가게의 특징은. 그래서 매출을 올린다거나 또 전략을 짠다거나 직원들 관리를 하는 거 전부 팀장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점주가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팀장한테 모든 권한을 그 당시엔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팀장이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있던 곳의 과일 가게는 보통 10평에서 13평, 제일 큰 곳이 17평 그 정도 되는데, 17평짜리 가게가 하루에 매출이 청과 야채, 생선만 해서 한 3천만 원이 나와요. 1,000만 원 밑으로 파는 매장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 제가 있던 과일 가게. 생각을 해보시면 10평짜리에서 13평짜리에서 1,000만 원 찍는다는 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많이 찍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한다 하는 데는 2천, 뭐 이 정도 하루 매출이. 그 정도에 있던 곳에서 장사를 제가 했었어요. 팀장으로. 그러면 뭐 장사에서는 뭐 거의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트럭 장사를 처음 제가 나갔던 때가 그 프랜차이즈 과일 가게를 그만두고 제 가게를 하다가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트럭 장사를 저는 하여튼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도 6월 달이었어요. 미아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를 딱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잠깐 점심을 먹는 사이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파니까 잘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아유 아주머니 인복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파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어머니가 파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까? 어머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인복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각은 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아? 총각은 웃질 않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손님한테 끌려다녀? 그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제 참에 두 봉지 사가지고 가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완전히 머릿속이 다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생각 때문에 멈춰버렸냐면, 내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을 트럭 장사에서 적용을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유만 된 거예요. 변면만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팔까, 적용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내가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많은 장사의 방법을 알고 노하우를 알고 멘트를 잘하고 뭐 하면 뭐 하냐고요. 적용을 하지 못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유튜브 영상들 보고 내가 어떤 분들은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방송을 열심히 봐요. 근데 내 장사는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 한 가지를 봤더라도 내가 그걸 적용을 했었으면, 내가 그걸 그대로 배웠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수많은 장사의 방법을 알고 있고 들었고 하면 뭐예요? 그걸 할 줄 모르고 적용하지 못하면, 실전에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희 트럭장사 사관학교가 지금까지 보면 한 10년 조금 안 됐는데 300명 정도를 교육을 했어요. 그 300명이 그렇다고 다 졸업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 20% 정도만 졸업을 합니다. 그 300명이 교육을 하면. 그리고 80% 정도는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거나 뭐 그냥 하여튼 여기를 떠나게 돼요. 자기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80%의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장사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고, 장사를 뭐 멘트하는 거,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 거, 진열하는 거. 트럭 장사는 내 스스로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매일매일이 상권 분석이에요. 이 자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 손님한테 어떤 그 품목에 따라 판매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하다못해 꼬막이나 또 물론 생선 종류나 이런 것도 또 파는 방법이 다 다르고, 하다못해 자리도 다 다르기 마련이에요. 과일이 잘 나가는 자리가 있고, 생선이 잘 나가는 자리가 있고, 야채가 잘 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알려주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1대1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장사를 알려주는 거죠. 80%의 분들은 내가 상황에 익숙해지면, 이 장사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해본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장사에 익숙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은요 내 몸이 편한 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내 몸이 편한 걸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절실하니까 안 그럴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절대 안 그러시는 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저도 뚱뚱해요. 저도 배도 나왔고,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뱃살 빼는 거예요.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먹는 걸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럼 운동해야 되죠. 운동 얼마나 싫어요. 꾸준하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블로거 형님이 있는데 몇 년째 지금 걷기 운동을 그렇게 하세요. 저 그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 진짜, 제가 그분을 보면 항시 와, 진짜 저 형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모든 걸 꾸준히 하시는 거.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절제가면서 한다는 게. 내 몸은 내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걸 찾게 돼 있어요. 운동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녁에 운동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면 아침에는 의지가 있거든요. 아, 오늘 한다. 근데 저녁에 운동하면 내 몸은 이미 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운동을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유가 생겨요. 아, 오늘 하루만 빠지자. 오늘 하루는 휴식이 필요해. 내 몸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에 쫓겨다니고 상인들한테 쫓겨다니고, 아우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여기서 만족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변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건 후회해요. 아유 그때 잘할걸. 아유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날씨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러면 안 나가는 거야. 오늘 같은 날 나가면 약값이 더 들어. 오늘 비 온대잖아. 장사도 안 돼. 비 오는 날은.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장사를 나간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하겠죠. 그 장사법이 실패를 겪어야겠죠.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방문 판매예요. 비가 오면요, 참 나쁜 방면으로 생각하면 내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가게들도 전체적으로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비가 오니까 뭘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은 내 물건을 사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방문 판매를 했어요.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겠죠. 품목에 따라서. 과일은 어딜 가면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생선 종류는 어딜 가면 잘 나가고, 또 때로는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생선 같은 거 일식집에다 판 적도 많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냉동 꽁치나 냉동 고등어 가득 실어가지고 일부러 식당들 찾아다닌 적들도 많고, 일식집 찾아다닌 적들도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자를 제가 산 적이 있어요. 감자가 한 박스에 20kg거든요. 근데 이 20kg를 샀는데 엄청 싸게 산 거예요. 3,000원에 산 거예요. 3,000원에 20kg를.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자가 싹이 무슨 숙주처럼 나 있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디 가서 팔아요, 감자를. 그리고 감자가 잘 나가는 감자 사이즈는요, 이런 주먹만한 사이즈가 잘 나가는데 조림용 감자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걸 어디 가서 팔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 다 아유 나 이거 못 팔어, 아유 이걸 어떻게 팔라고. 이걸 일단 저는 100박스 실어봤어요. 100박스 실어봐야 20만 원이에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호응도가 있는지 시장 앞에 가서 팔아봤어요. 한 바구니 가득해서 팔아봤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싹을 다 띄워봤어요. 안 나가요. 작다고도 안 사요, 사람들이. 싸긴 한데 작다고 안 사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 아, 그래서 하루 종일 팔은 게, 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거.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생각이 난 데가, 공장들 식사를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식당들이 또 있어요. 한박식당. 아,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보여주고, 이런 걸 누가 사? 그러더라고요. 식당 주인 아저씨가. 아, 이렇게 싹 나오고 그러면 안 사.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사게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 감자 한번 봐봐요. 제가 오늘 감자를 산지에서 싣고 왔는데 너무 싸고 좋아. 맛있는 감자예요. 여기 고랭지 감자를 해서 너무 맛있어. 감자를 보러 와요, 이제. 근데 눈치 없이 바쁜 시간에 가면 안 됩니다. 이모들이 한가한시간. 그래서 저는 한 2시나 3시쯤에 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이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 너무 자라가지고 이걸 어디다, 이모 이거를 요리할 때 쓰는 생각이냐고, 쪄서 줘봐. 이 감자는 쪄서 주면 정말 맛있다니까. 아유 쪄서 그냥 하나씩 2개씩 먹게 해봐. 사람들 감자 싸가지고 간다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처음 간 집에서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나는 많이는 말고 한 10박스만 줘봐. 일단 해볼게.
그러면서 10박스 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요령이 있어요. 뜯어서 보여준 것만 그럴까 봐서 처음에 내리는 한두 박스는 꼭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왜? 내려놓으면 이모가 뜯어보겠죠. 어디다 싸요 이모? 그러면 이모는 이제 자리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당들은 자리 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박스 내리면 자기가 뜯어봐요. 아, 이게 괜찮나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첫 집에 10박스를 팔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100박스가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팔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팔고 와가지고 그 물건 받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100박스를 그걸 어떻게 다 팔았어? 라고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판 적도 많아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해 본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시장에서 팔았는데 어머니들의 반응이 없어요. 에이, 이거 안 되는 장사야 라고 포기를 했다면 아마 그 식당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까지의 방법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요, 사람의 뇌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다면 즉시 하셔야 돼요. 80%의 포기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면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내가 해봐서 익숙해지면 할게요. 능력이 키워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기다리면요, 이유와 변명만 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 졸업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즉시 해보게 됩니다. 일단 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내는 특징이 있어요. 내 걸로 만드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은 게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베큐 갈비 하는 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거 얘기를 하면 나는 부대찌개인데?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난 트럭 장사인데 저거랑 관계가 없어. 수학을 알려주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몇이에요? 라고 답을 알려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4는 몇이에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배운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런 프로들 보고 이런 걸 읽어도 이런 책을 봐도 안 되느냐? 중심적인 이론은 한 가지인데 엄청난 경우의 수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장사를 아무리 알려주고 그분들이 해도 그건 중심 생각은 똑같아요. 백종원의 그 푸드트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사할 때 앉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끊임없이 몸이 움직이고 하다못해 바닥 청소를 해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 오실 줄 알고 바베큐를 맛있게 구웠어요. 이거 한번 맛만 보고 가세요. 제가 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백종원의 푸드트럭에서 얘기했던 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안 되면 저 집 걸 갖다 사 먹어보고, 저 집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퍼포먼스를 좀 해야겠다. 나도 그걸 봤으면 나한테 내가 그걸 배워와서 어떻게 난 적용할까를 고민을 해봐야죠.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죠. 거기에서 여러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닌 내가 스스로 이 한 가지를 배우고 배웠다면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정말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발 메모하세요, 메모. 저도 노트가 메모 노트라는 게 있고요. 핸드폰에도 수시로 이제 길을 가면서라든지 뭐를 할 때 메모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길을 가다가도 막 노트 꺼내서 이렇게 메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할 때는 노트를 꺼놓고 메모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메모가 힘들면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해요. 기록하지 않으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불과 3개월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걸 보고 뭘 느끼셨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모의 습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배우고 듣고 읽었다면 즉시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연습하고 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지 내 몸이 익숙해져서 멘탈이 강해져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내 머리는 더 빨리 돌아가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실패를 과정을 겪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성공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것, 여러분 가게들도 잘 될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십시오.